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 윈티비 미주뉴스입니다. 연방 하원 공화당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 푸드 시스템을 대규모로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심영지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 하원 공화당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의 예산을 총 1조 1천억 달러 규모로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해당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대규모 감세 정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은 지난 12일 메디케이트를 통해 8,800억 달러, 푸드 스탬프를 통해 3천억 달러의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는 개편안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메디케이트는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아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제도로 현재 약 7천만 명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푸드 스탬프는 식비 보조 프로그램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약 12.5%에 해당하는 4,200만 명이 해당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이러한 복지 프로그램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이 지원을 상실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2029년 1월부터는 만 19세에서 64세 사이의 성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매달 최소 80시간 이상의 근로, 자원봉사 혹은 교육 프로그램 등록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수혜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사회적 기여를 요구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수혜자는 연 2회에 걸쳐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연방 빈곤선의 100%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의료 서비스에 대해 최대 35달러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시가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이들은 메디케이드 가입 자격이 제외되며 불법 체류자에게 메디케이드 등록을 허용하는 주에는 연방정부의 보조금이 10% 삭감됩니다. 푸드 스탬프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수혜 자격 축소 및 조건 강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미국 내 식량 자원 체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개편안이 실제로 입법화될 경우 미국 사회의 복지 정책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 속에 향후 의회 내 논의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나 틀니 없이 빠진 치아를 다시 자라게 하는 테스트가 성공했습니다. 심영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빠진 치아 자리에 다시 자라게 하는 테스트가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이미 빠진 치아가 다시 자라게 하기 위한 동물 대상의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교토대학 의료원에서 실시된 실험에는 성인 남성으로 30에서 64세 사이로 최소한 1개 이상의 치아가 빠진 사람들 30명이 참여했습니다. 성인의 빠진 치아가 다시 나오게 하는 약을 개발함으로써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의 대체안으로 각광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구진들은 2030년까지는 일반인들에게도 이 약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연구 내용은 치아 성장을 방해하는 약을 복용, 턱 속에 잠자고 있는 치아 배종이 다시 자라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에는 쥐, 개, 패럿 등의 동물이 사용됐으며 어릴 때 빠진 치아가 자동으로 자라나오듯 하기 위해 치아 성장을 위한 약을 복용하되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성인의 빠진 치아가 다시 나오게 하거나 어린아이의 치아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이런 약의 투약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연구진은 2020년까지 이런 시약품이 출시되면 이른바 향후 치과 치료에 있어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세계 나사벌 기생파리의 재출현 가능성을 두고 미국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1966년 미국에서 박멸됐다고 여겨졌던 신세계 나사벌이 멕시코에서 다시 발생하면서 미국 축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이 기생파리의 재출현 가능성을 경고하며 남부 국경을 통한 소, 말, 들소의 생체 수입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신세계 나사벌은 쿠바,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일부 남미 국가에서 발견되는 기생파리입니다. 성충은 주로 숲이나 초지에 서식하지만 소나 말처럼 따뜻한 피를 가진 동물의 상처나 구멍에 알을 낳습니다. 부화한 유충은 숙주의 피부 속으로 파고들어 살을 갉아먹습니다. 이 때문에 나사벌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유충이 나사처럼 회전하며 조직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농무부 산하 동식물 검역소에 따르면 유충은 날카로운 입 갈고리로 숙제 조직을 뜯어내면서 상처를 확대시키고 이로 인해 더 많은 파리들이 알을 낳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드물지만 사람도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 시 극심한 통증과 함께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조직 손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사벌은 주로 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CDC는 해당 지역을 여행하거나 가축 근처 야외에서 숙박하고 상처가 있는 경우 감염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1950년대 미국 남서부 축산업은 이 기생충으로 인해 연간 1억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농부는 현재 멕시코 당국과 협력해 감염 확산 차단과 검역 강화에 나서고 있으며 과거와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 항공과 보잉 간의 대규모 항공기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 중 카타르 도하에서 카타르 항공과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 간의 대규모 항공기 구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이번 계약은 총 160대의 항공기를 포함하며 가치는 약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체결식은 도하에서 열렸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카타르의 알사니 국왕, 보잉 CEO 켈리 오트버그, 카타르 항공 CEO 알미르 등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계약을 보잉 역사상 최대 규모 주문이라고 강조하며 2천억 달러가 넘는 정말 대단한 기록적인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보잉에게도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최근 몇 년간 보잉은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었으며 이번 대규모 주문은 회사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카타르 항공은 이번 계약을 통해 장거리 노선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자사의 항공기 현대화 전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약은 트럼프 대통령 중동 순방 중 체결된 여러 경제 및 방위 협정 중 하나로 미국 카타르 간 외교 및 경제 관계 강화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다양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항공기 모델이나 주문 조건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계약은 카타르 항공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과 보잉의 시장 입지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카타르 간 경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지난 어머니 날 아들에 의해 어머니가 사망하고 아버지가 중상을 입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25년 5월 11일 어머니의 날 아침 텍사스주 휴스턴의 노스폴른보우 드라이브 인근 주택에서 가족 간의 참극이 발생했습니다. 36세 남성 바우딘이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아버지를 둔기로 가격한 뒤 칼로 공격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과 법원 문서에 따르면 딘은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전 세계적인 전쟁을 막기 위해 부모를 죽여야 한다는 생생한 꿈을 꿨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머니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오전 6시경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아버지 역시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바우딘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가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해 법원은 보석금을 150만 달러로 책정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동기를 추가 조사 중이며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정밀평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 내 정신건강 위기와 그에 따른 안전망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스테이트팜 주택보험료가 17% 인상되면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산불 피해와 상관없이 보험료 부담을 안게 됩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 스테이트팜의 주택보험료가 17% 인상되면서 주민들이 산불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됐습니다. 이번 인상은 회사의 재정 악화를 이유로 한 임시 조치이며 정식 보험료 인상 청문회 전까지 적용됩니다. 보험국 리카르도 라라 국장은 13일 스테이트팜은 약속한 보상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향후 청문회에서 회사의 재정 상태와 회복 계획을 투명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동시에 스테이트팜의 모 회사로부터 4억 달러의 현금 지원을 받는 조건과 함께 주택보험 대량 갱신 거절 행위도 중단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보험국 국장은 2월 산불로 인해 민간 보험사들에게 10억 달러 규모의 특별 부담금 부과를 결정했고 이 중 최대 50%를 일반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일반 주택 보험 가입자는 앞으로 12년간 매달 약 60달러 안팎의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할 수 있으며 고가주택 소유자의 경우 이 금액은 수백 달러에 달할 전망입니다. 임대자 보험의 경우 월 6달러 미만, 콘도 보험은 20달러에서 30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 단체 컨슈머 와치독은 강하게 반발하며 라라 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체는 페어플랜은 원래 산불 위험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험망인데
피해와 무관한 가입자들에게까지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는 1968년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입법 절차 없이 행정명령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일부 피해 주민들은 보험사들이 고의로 가입자들을 페어플레인으로 유도해 책임을 회피했다며 10개 보험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보험업계는 보험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발생할 추가 화재 피해에 따른 또 다른 보험료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재선 도전을 포기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15년간 알고 지낸 톱스타 조지 클루니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심영재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신체적 인지적 쇠퇴가 심각했으며 재선 성공 시 휠체어 사용 가능성까지 내부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23-24년 사이 척추 퇴행으로 인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졌고 일부 참모들은 중대 낙상 시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며 휠체어 사용 가능성까지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모래주머니에 걸려 넘어지거나 대통령 전용기 탑승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여러 차례 겪었습니다. 작년 6월 LA에서 열린 민주당 후원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15년 지기이자 민주당 지지자인 배우 조지 클루니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클루니가 먼저 인사했으나 바이든은 그래요, 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응답했으며 주변 참모의 설명에도 클루니를 인식하지 못한 반응을 보였다고 저자들은 전했습니다. 바이든은 불과 1년 반 전에 2022년 12월 백악관에서 열린 케네디 센터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클루니와 직접 악수한 바 있어 해당 상황은 참모진 사이에서도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전언입니다. 이후 클루니는 지난해 7월 뉴욕타임스 기고문을 통해 바이든의 재선 포기를 공개적으로 촉구했고 이는 바이든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고 카멀라 해리스 당시 부통령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됩니다. 로컬 뉴스입니다. 아이들에게 마약 초콜릿을 먹인 30대 여성이 체포됐습니다. 일리노이주 북서부 지역 공원에서 THC가 함유된 초콜릿을 어린이들에게 제공한 35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건은 지난 주말 러세빌 파크에서 발생했으며 아이들이 초콜릿을 먹은 뒤 메스꺼움과 방향 감각 상실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초콜릿에는 대마초 성분인 THC가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 아동은 5세부터 9세까지였습니다. 용의자는 인근 지역 주민으로 경찰 조사에서 초콜릿이 THC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녀에게 아동의 건강을 위협한 혐의와 마약 관련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현재 어린이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국은 향후 유사 사건 방지를 위해 부모와 보호자들에게 어린이 주변 물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큰 충격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TV 시카고. 윈TV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